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표지에는 이제 세종대왕이 계시죠. 그 뒷면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조선시대 천문관측기구 혼천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천문학의 메카라고 불리워지는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국내 최대 크기의 광학 망원경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 바로 그 광학 망원경 사진을 직접 찍으신 천문학자이면서 천체 사진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신 전영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지금 10,000원권 지폐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앞에는 세종대왕, 예. 뒤에 보니까 아주 진하게 혼천이가 있고요. 예. 그 옆에 그렇게 진하진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이에요? 예, 1.8m 저희들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입니다. 1.8m라는 게 뭐가 1.8m라는 겁니까? 망원경에서 보통 크기를 얘기할 때는 빛을 모으는 그 렌즈나 또는 거울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빛을 모으는 반사경의 직경이 1.8m라는 그런 뜻입니다. 렌즈의 지름이 1.8m? 예. 그럼 그게 유리로 만들었나요? 예, 유리로 되어 있고 또 금속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열 팽창이 거의 없는 그런 아주 특수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볼록 렌즈예요? 오목 거울입니다. 오목 거울? 예. 오목 거울로 이제 빛을 모으는 거죠. 볼록 예. 렌즈로 보통은 이제 빛을 모으는 거, 우리 예. 이제 어릴 때 태양빛으로 종이를 태워보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오목 거울도 빛을 모으면은 그런 식으로 종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는 그 1.8m짜리 광학 망원경이 최대예요? 지금 국내에서는 최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광학 망원경으로서는 최대 망원경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저희가 25m 그 큰 망원경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1.8m 우리 반사 망원경이 있습니다만은 또 천문학적으로 이제 관측을 할 때는 전파 쪽에서도 관측을 많이 합니다. 망원경의 종류가 예. 그 광학 망원경이 있고 전파 망원경이 있고 어느 파장대를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망원경의 이제 종류가 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좀 설명해 주시면 광학 망원경은 아무튼 빛을 모으는 오목 렌즈예요. 예. 그게 크면 클수록 빛을 더 잘 모으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 외계 멀리 있는 별이 반짝거리는 빛을 모아가지고 그걸 보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 전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도 똑같습니다. 전파도 일종의 이제 빛의 한 부분이니까요. 빛은 이제 본래 이제 감마선부터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가시광을 지나고 또 적외선을 지나고 예. 우리가 집에서 쓰는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파 그걸 거치고 나면 이제 더 긴 파장의 전파가 있는데 지상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파장 대역은 이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광 영역하고 그렇죠. 이 전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파는 파장이 길다 보니까 망원경의 그 공면이 좀 거칠어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대신에 망원경이 커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연구원에 있는 14m 대덕 전파 망원경이 있고 14m? 예, 직경이 14m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KVN이라고 해서 21m짜리 망원경 3대를 지금 서울의 연세대학교에 한 대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울산대학교에 예. 한 대가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 3개를 연동해갖고 한 대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3대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구경의 예. 분해능을 얻습니다. 이 한 5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위치가 뚝뚝 떨어져 예. 있으니까 예. 한꺼번에 바다를 볼 수 있고 한꺼번에 빛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한라산 꼭대기에서 서울의 남산타워에 있는 예. 쌀알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쌀 한 톨? 예. 그 전파망원경으로 우리가 관측을 한다면.
네. 근데 네. 이제 우리 1.8m 망원경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 영천 시내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보현산 천문대가 경북 영천 옆에 있죠. 예, 예.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영천 시내 동전을 예, 본다. 동전 하나 정도는 그 뭐 아무튼 구분할 수 성능 면에서는 전파 망원경이 훨씬 뛰어난 거네요. 예, 그 이제 대신에 그런 특별한 거죠. 세대를 연동해 가지고 그럴 경우 굉장히 큰 구경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예, 이 보현산의 사진을 천문학자가 직접 찍으셨다고? 예. 언제 찍으신 거예요? 그 저희 1.8m 망원경은 이제 처음에 건설하고 나서 뭐 곧바로 이제 좀 우리가 홍보용으로도 많이 필요하니까 찍었는데 아마 1995년경이었을 겁니다. 95년? 예. 그럼 지금 만원권 지폐에 있는 사진이 95년에 찍으신 예, 사진이에요? 그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 조폐공사가 찍어야지 왜 박사님 거를?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망원경은 돔이 굉장히 작습니다. 망원경 크기에 비해서 돔 자체가 작아서 이 망원경 전체를 다 담으려면은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그 돔 옆에 우리 사다리가 있어서 제일 높은 데 꼭대기까지 네. 그 한 15m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내려다 보면서 아주 어렵게 찍은 그런 사진인데 조폐공사에서 와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와서 그걸 찍었는데 여러 장 찍어갔습니다. 찍어가기는. 근데 이제 결국 그 사진의 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 사진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 모습이 다 나오는 사진, 예. 그 사진을 이제 채용한 거군요. 예, 예. 그러면 한국은행 측에서 와서 뭐 사진 찍고 그럴 때가 언제예요? 그게 한 2005년 뭐 그 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새 신권이 나온 게 2007년도니까. 2007년. 예. 그러면 그 한국은행에서 오고 막 이럴 때부터 우리 보현산 천문대 광학망원경이 10,000원짜리 지폐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 저만 알고 있었죠. 혼자만? 그게 대비라서 어디 알리지 마라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예. 저만 이제 소가리를 하다가 예.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우리 보는 이제 원장님한테 살짝 말씀을 드렸죠. 아유, 책임자시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이 찍은 사진이 거기에 들어간다. 예. 2007년 처음 신권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아유, 뭐, 그, 은행에서 그 같이 일하시던 분이 뭐 연락도 주시고 서로 이제 축하 뭐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랬죠. 예. 그럼 아주 뭐 기분이 뭐 뿌듯하고. 그 뒤에 어디 외국 나가면은 의뢰 이제 10,000원권을 가져가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하고 그렇죠. 이거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뒷면에 보니까요. 예. 혼천이하고 광학망원경 그 배경에 예. 별자리가 있네요. 예.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옛날 별자리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이제 왕조가 이렇게 바뀌면은 네. 어떤 정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과거에 뭐 천체도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그 시대에 맞게 천체도를 다시 이렇게 위치를 다 재배치해 가지고 만든. 예. 어쩌면은 이 천체도는 특징이 별의 밝기에 따라서 크기를 이렇게 좀 달리 만들어 놨습니다. 밝은 걸수록 크게. 그리고 그래서 그걸 지금 와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현대 그 별 밝기와 약간 경향성이 거의 맞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밀한 천체도를 만들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자랑해도 되는 그거는 대단한 그런 조선시대 그야말로 맨눈으로 본 걸 거 아니에요. 예, 맨눈으로 보면서도 그 밝기를 일일이 조금씩 달리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네. 우리 만원권 뒤에 이렇게 전부 다 천문학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우리나라 과학을 좀 체계적으로 다 나타내고 싶은 그런 의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면에 있는 세종대왕 그 뒤에 있는 배경도 1월 오봉도니까 거기에 또 벌써 해와 달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뒷면에 우리나라 과거의 천문학을 지금 집대성해 놓은 거고 그걸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과학 기반이 그 속에 다 잘 표현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천문학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겠죠. 예. 천문학은 뭐 인류 역사하고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하늘에 별이 반짝이지만은 그게 실제 무엇인지도 뭐 잘 모르는 거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뭐 평평한지 안 한지 몰랐죠. 또 뭐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주론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도느냐, 태양이 지구를 도느냐, 천동설, 지동설. 예,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맞아요. 뭐 그런 과정까지 막 겪어가지고 지금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이제 우주의 나이가 뭐 138억 년이다. 이럴 정도로 아주 정밀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00년 정도 됐는데. 100년. 예. 그때쯤에 100년쯤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예. 은하가요. 그게 그 이전에는 그게 우리 은하 속에 있는 하나의 가스 구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관측을 해보니까 별도의 은하다. 예,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천체다.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우주의 나이가 아주 이제 불과 1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년 안으로 정밀하게 구할 정도로 천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조선시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뭐 천동설, 지동설 나오고 그 이전 원시 시대부터 맞습니다. 그냥 해와 달과 별은 그냥 신이었고 막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곳곳에서 이렇게 북두칠성 문양에 그런 맞아요. 고대 돌도 보이고요. 그 동굴벽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런 우주란 개념이 없는 시절이었지만은 예.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천체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거에 대한 경외감이나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제 실생활에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한 100년 전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망원경 또 전파 예. 뭐 이런 것들의 기술 발전과 함께한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태양이 사실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을까? 이것도 사실 잘 몰랐던 시절이거든요. 우리가 변두리에 있다면서요? 예. 근데 지금 그걸 알아낸 게 이제 이를테면 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은하 속에 있는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이런 별의 집단이 있습니다. 구상성단이라는. 근데 이 구상성단이라는 게 별이 많이 모여 있는 별의 집단이라서 관측하기가 참 좋고 그 속에 있는 별들을 그 속에 있는 별 중에 이제 뭐 어떤 변광성들을 조금 관측하면 거리를 결정하기가 또 쉽습니다. 변광성이라는 게 예. 빛이 변하는 거. 변하는 별들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거리를 좀 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구해보니까 이런 구상성단이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이 구상성단이 이상하게 우리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분포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두리다. 예, 우리가 이제 변두리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이게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예. 이렇게 구상성단이 분포를 하니까 예.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는 이 변두리에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그럼 우리 거죠.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일단 좀 감을 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 예. 이 태양계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 예. 태양계 같은 게 몇 개 모여야 우리의 은하가 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입니다만은 태양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 별이 모여야 은하가 되고 1000억 개. 예, 그런 은하가 또 한 1000억 개 이상 모여야 우주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 1000억 개가 아니라 많게는 한 뭐 1조 개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숫자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헤아릴 수 없다. 예. 한 1000억 정도 이상, 뭐 많게는 1조 정도가 모이면 우리 은하가 만들어진다. 그게 하나의 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은하입니다. 그런 은하가 또 뭐 1000억 개, 그러니까. 뭐 1조 개, 뭐 이런 게 우주에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우주가 뭐 138억 년 전에 생겼다. 예. 그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별을 관측하면은 별의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1억 년 전에 별을 관측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 빛은 1억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우리한테 온 거죠. 닿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100억 년 전 천체를 발견했다. 그러면 100억 년 전 빛을 보는 거고. 그렇죠. 그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38억 년 전에 어떤 현상을 우리가 관측을 해내면은 그걸 해내면 130이 나이가 이제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지구의 천문학자들이
발견해낸 빛 가운데는 138억 년 그 이전 거는 아직은 없어요? 예, 없는 셈이죠. 우리 우주 초기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 초기의 그 형태, 예. 그때는 아직 별도 만들어지기 전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해서 네. 그걸 바탕으로 결정된 우주의 나이가 그렇죠. 138억 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태양계 1000억 개, 그런 우주 1000억 개, 그거 뭐 138억 년 전, 이게 뭐 도저히 뭐 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천문학을 하시면. 그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아니, 별 보는 연구하시는 분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인간이라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사실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 본연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주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 하지만 그저 그 밤에 하늘에 별 보며 예, 좀 더 그러워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보현산 천문대는 언제 만들어졌죠? 중공 연도로 치면 1996년입니다. 예, 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보다 한 2년 전에 슈메이크레비 9번 해성이 이제 충돌하는 현상이 있다는 게 예측이 돼서 급하게 저희가 망원경을 조립해서 망원경을 조립한 날짜는 1994년입니다. 그래요. 예. 보현산이 아까 영천 옆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몇 미터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높이가 한 1124m입니다.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높이고요. 예. 딱 보현산을 찍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 근처에는 도시 불빛 때문에 안 되죠. 예, 하늘이 너무 밝아서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천문학으로 이제 별을 보려면 날씨가 맑아야 되니까 날씨가 흐리면 저희도 별 못 봅니다. 어떤 분들은 천문대 오셔가지고 비 오는 날 올라오셔서 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별을 보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구름기면 하시니까 못 보죠. 저희도 이제 날씨 안 좋으면 못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날씨가 좋은 장소를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도시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수리한다거나 이런 게 또 어려움도 있고, 출퇴근도 어렵고. 예. 그리고 높이가 일정 높이 이상 좀 높아야 예. 대기에 의한 영향이 적습니다. 예, 빛이 예. 이제 흔들린다거나 이런 요동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서 전국에 있는 산들을 사실 저희들이 한 100여 개 되는 산들을 다 답사를 일일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게 보현산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그렇겠네요. 골랐습니다. 대도시로부터는 떨어져 있대, 또 인근 도시도 있어야 되고, 예. 뭐 복잡하네요. 예, 맞습니다. 박사님, 대구는 어디세요, 그러면? 저는 대구에 지금 살고 그럼 있습니다. 대구에서 매일 거기 출퇴근하세요? 네, 한 편도 한 75km라서 왕복하면 한 150km 정도 되는데요. 그럼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산에 올라오면 하룻밤 자고 내려가는 1박 2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1993년도부터니까 뭐 거의 뭐 천문대 만들어지기 전부터네요. 예, 이 천문대 건설 요원으로 저희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본원에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현산으로 다 옮겨와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보현산에서 근무를 그야말로 했습니다. 산 역사네요. 그런 셈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천문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전국에. 연구용으로서는 천문대는 저희와 보현산 천문대와 이제 소백산 천문대가 있고요. 소백산. 예, 같은 부서입니다, 사실은. 어, 그리고 전파망원경이 이제 대덕에도 있고, 또 뭐 서울, 울산, 아까 말씀드린 제주. 그러니까 전파망원경은 꼭 그렇게 좀 높은 산 이런 데 없어도 되는 거. 그거는 뭐 크게 대기 그렇죠? 영향도 거의 안 받고, 그렇죠. 심지어는 날씨 영향도 많이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구름이 좀 옅게 껴도 사실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낮밤 안 가리고 또 관측하고. 예. 전파망원경 관측자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왜요? 24시간 뭐 쉬지 않고 관측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예, 저희들은 그나마 이제 밤에만 하니까 관측하고 쉴 수가 있는데, 네. 이분들은 뭐 관측하면 그냥 24시간 다 해야 되니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완전히 낮밤이 바뀌어 계시겠네요. 뭐 천문학자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저희도 관측 시간을 얻어야 이제 망원경을 사용을 합니다.
아, 망원경은 하나고 예,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보현산에 근무하지만은 1년에 관측 시간을 얻는 시간이 불과 뭐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뭐 그 그래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밤에 근무하는 것보다 낮에 이제 그 한 보름 정도 관측한 그 데이터로 연구를 하는 아, 그런 시간이 태반이고, 그러니까 그 열흘이나 보름은 진짜 꼬박 밤을 새고 예, 관측을 하는 관측을 거죠.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날씨가 맑아야 관측을 합니다. 아, 물론. 네, 네. 그리고 1년 중에 나머지 기간은 자기 개인 연구를 뭐 또 해야 되고요. 음. 저는 보현산에 근무를 하니까 천문대 현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에 한 뭐 절반 가까이는 망원경 운영하고 천문대를 운영하는데 예, 또 예. 시간을 써야 되니까 예. 저희들은 뭐 여름에 뭐 망원경 정비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평소에도 또 여러 가지 망원경과 관련된 네. 그런 일들을 또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설 관리가 우선 크겠어요. 예, 예. 그 망원경도 유지 보수가 쉽지 않죠. 그 1년에 한 번 정도씩 우리가 거의 뭐 분해 조립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합니다. 완전 분해. 예.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뭐 완전 분해라는 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필요한 그 전자 부분이나 또는 그 내부에 있는 모터 같은 그 내부 모터 내부가 또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닳기도 하니까 예. 저희가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관측의 정밀성 때문에 예. 유지 보수가 더 꼼꼼해야 되는군요. 예. 저희가 실제로 여름에 한 2달 정도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장마철. 거의 뭐 관측을 못 합니다. 맞지. 예, 그냥 아예 그냥 투자를 해서 예. 망원경 정비에 쓰고 있는데, 제가 맡은 임무는 사실 제일 큰 임무가 그 반사 거울을 코팅을 새로 하는 겁니다. 거울을 이를테면 새로 만드는 셈이죠. 깨끗하게.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쓰면은 봄철에 이제 황사도 날아오고 또 송화가루가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떼가지고 이렇게 코팅하려고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 표면이 누른 그 정도예요. 그런 게 보입니다. 어, 송화가루가 생각보다 심각하고요. 그래요. 그건 들러붙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아, 물로 씻어내도 잘 안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싹 벗겨내버리고 코팅을 새로 싹 하면은, 그래서 한 9월이 이제 그 망원경 조립하고 9월에 관측을 딱 새로 시작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그때 거울이 성과가 깨끗하니까. 예.